지방선거 이야기죠? 네, 지방선거. 뭐 이제 뭐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막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경우에 보면 어제 박영선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우상호 의원 그리고 현직인 박원순 시장 이렇게 세 명이 3파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나머지 나오겠다는 사람도 제법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아마 민주당 복당 내부에서 여부. 복당 여부를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네. 복당을 불허했습니다. 불허. 보류가 아니고 불허. 불허. 예, 그러니까 불허 의결했다고. 거절된 거네요. 예. 불허 의결. 예. 그러니까 거절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미투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돼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그게 고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안희정 지사 바로 이제 이 출당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형평성 문제를 고민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본인 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서울시장 출마는 무소속으로 강행을 하는데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다투겠다는 뜻이 좀 강력한 것 같아서요.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또 같습니다. 예. 민병도 의원은 사퇴. 민병도 역시, 의원은 미투 사퇴했죠. 관련으로. 미투 네. 관련해. 이건 본인 스스로 사퇴를 네. 한 경우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후보자가 6명이었는데 전현 의원도 뭐 당에 남겠다 네. 그래서 스스로 출마를 철회하면서 이제 3자 구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지난주에 보면 50%가 넘었거든요. 리얼미터의 경우에. 예. 그리고 갤럽의 경우에도 40% 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40~50%를 여당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경선이 본선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분석과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후보도 많고 미투 운동에도 미투 운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에게 악재가 될 거다.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기회로 올 것이다라고 자유한국당 쪽은 예상은 했지만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미투 운동을 그냥 개인적인 사건으로 처리가 됐고요. 예.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그 판세 분석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후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후보 기근 상황이에요. 후보가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석연 전 법제처장, 변호사 출신이고 경실련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 경실련 사무총장이었다 나중에 네, 라이트. 뉴라이트 법조인으로 예. 일가를 이뤘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명박 정부 때 잘 나갔습니다. 근데 경실련 출신의 이 여담인데 네네. 서경석 목사. 네. 이석연 네. 뭐 이분들은 왜 그렇게 라이트로 가셨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의문이긴 한데요. 서경석 목사의 경우에는 원래 당시에 이제 민중운동 80년대 전국연합 중심으로 민중운동이 막 갈 때 새로운 시민운동을 해보겠다고 했었던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노선에 있어서 보수화된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90년대에 경실련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나온 운동이죠. 그러면서 민중시민연대에 시민단체 연대, 뭐 연대운동 뭐 이런 방식으로 갔었고 예. 그 하승창 경실련 정책실장 출신 예. 이분은 지금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경실련 출신이라 그래서 다 라이트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좀 참여연대 드리고요. 출신 중에서도 그 많아요. 라이트로 예. 가신 분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박상증 목사죠. 박상증 목사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했었는데 이분이 그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면서 전화 한 통 받고 네. 그리고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했죠. 두 통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한 통이라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예. 이걸 좀 맡아달라고. 근데 사람은 어디로나 갈 수 있어요. 그럼요. 이게 오랜 전통인데 제가 젊을 때 예. 가장 이제 레프트 쪽에 있었던 정당이 딱 만들어지는 게 민중당이에요. 이름이 무려. 민중당.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재호 전 의원, 의원이죠. 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나왔기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라이트도 참여연대 레프트고 출신의 그 강용석 변호사도 있었죠. 예. 그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미국에서 막 와가지고 뭔가 예. 경제개혁, 재벌개혁 운동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뭐
기억이 없어요. 네. 당시 박원순 변호사의 또 하버드 후배였잖아요. 그랬다면서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후보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홍정욱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2명이 남아 있는데 오세훈 전 시장, 그다음에 김병준 교수, 예. 국민대 명예교수입니다. 예. 김병준 교수도 원래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그렇죠. 했던 분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그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말해? 총리 후보가 네. 되면서 논란이 있다가 지금 학교로 다시 돌아갔다가 학교를 그만둔 상태예요. 그래서 공직 후보 공직 후보로 출마하려면 90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90일 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왜 그만뒀을까? 아마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 내부에 설은 있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또 이제 오세훈 전 시장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는 조만간 한국당에 입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후보를 세워야 되고 후보를 안 세우니까 계속 바른미래당하고의 연대론 혹은 또 무공천 선거연대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그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울 것 같다. 예. 나왔던 인물 중에 나경원 의원 안 나와요? 나경원 의원 본인이 별로 출마 이게요 되게 의사가 중요한 없다? 게 아니요 선거법상 15% 이상을 받아야 선거비 보존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옛날 같으면은 뭐 유력 정치인 혹은 정당에서 선거비를 뭐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선거 비용을 예. 담보할 수 없으면 선뜻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 출마하려면. 기회비용이 그렇죠. 크죠. 기회비용이 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망설여지는.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정치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짜 뭐 그 선거 판도는요. 그 어느 당의 후보들이 몰리느냐 여기서 확 갈립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지난 6개월 동안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가장 낮은 지지율이 9%, 가장 높은 지지율이 14%. 이게 오차범위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렇죠. 이렇게 저조한 지지율 속에서 후보 기근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서울시장이 중요하니까 예. 17개 광역시 중에서 이제 파라메터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빅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 나오나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본인 인재영입 위원장 어제 맡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의도 UFC에서 네. 진수희 서울시당 위원장 바른미래당 이분은 틀림없이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무당층이 25%예요. 지난주에 갤럽 마지막 조사를 보면 그 이제 2위야 2위. 2위가 민주당 그래서 무당이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예. 무당은 어느 당이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엄청난 시그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수 야당에 던지는 국민이 던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할 정당이 없다. 그러면 계속 색깔론으로 공세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보수의 담론을 만들어서 새로운 보수, 개혁적인 보수 그리고 어떤 보수 정치를 할 건지 그 담론의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네네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아. 왜 푸틴이냐 이런 예. 말씀하실 텐데 이제 김용민의 정치쇼는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예. 글로벌 정치까지도 낱낱이 분석해주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저 최영일 네네. 시간에는 아 그런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밤 사이에 예. 러시아는 이제 푸틴이 신임 대통령으로 아. 재선을 확정지었는데 대단합니다 그 양반. 예, 제가 오늘 아침 보니까 70% 개표 상황일 때 예. 75.9% 득표. 이거 뭐 어. 압도적인 승리죠. 예상된 결과였죠. 뭐. 예상된 네. 결과였긴 하지만 네. 어쨌든 네 번째 사기 푸틴 집권 체제를 열게 됐는데요. 이 대통령이 언제 됐냐면 2000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90년에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네. 고르바초프 대통령, 옐친 대통령 이렇게 등장을 해서 10년의 혼란기. 이제 동서냉전 시대가 허물어지면서 동구권이 몰락했죠. 그 러시아가 된 거죠. 99년에 이미 총리가 되면서 네. 이제 99년에 총리가 됐죠. 수권 능력을 보여주기 그렇죠. 시작한 그래서 거죠. 26년 집권 체제를 열었다고 하는 게 예. 2024년까지 집권이 확정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부터 총리로 등극을 한 거예요. 예. 과거 이제 소비에트 유니온 시절에 이제 KGB 요원 그러다가 이제 47살에 아. 집권자로 등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정정합니다. 2024년까지 냉수마찰하고 기본. 막 그러잖아요. 네. 아직도. 뭐 거기 말 타고 사냐고 그러니까요. 그러죠. 네, 여쭤보고. 한국에 와 있는 네. 러시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무서워하더라고요. 어. 민주주의가 참 어려울 것 같고 한국이 부럽다. 말을 우리는 러시아 관련된 말을 잘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장기 독재 체제를 그렇습니다. 열었다. 네. 어두운 표현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안정적인 뭐 이 그 집권 기반을 과시했다. 이건 뭐 좋은 이제 해외 보도. 그래서 양면이 빛과 그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 제도라는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맞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대통령, 그리고 2014년까지 쉬어요. 그런데 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네. 헌법 때문에. 예. 헌법 때문에 대통령을 연임할 수 없었어요. 세 번 3년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잠깐 자리만 그래서 바꿨다 자리를 들어오죠. 당시에 이제 부통령과 메드베데프 네. 부통령과 네. 바꿔서 네. 섭정처럼 네. 실권 총리를 하고 음. 이때 이제 개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친구죠. 나서야 권력도 되겠다. 맡겨둘 수 있네. 그래서 이제 6년으로 이제 네. 개헌을 해서 네. 2014년에 대통령.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 6년을 더 하게 되는 네. 거라서 야, 2024년. 세상에. 그래서 26년. 지금 걱정하는 게 이제 중국도 시진핑 체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러시아하고 미국 이게 어쨌든 강대국 정치에 우리들 희생이 되기 때문에 네. 참 잘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4월 말 5월에 네.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잘 풀지 않으면 우리한테 큰 위기가 근데 올 수 있어요. 지금 뭐, 이 푸틴은 좀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러울 거예요. 음. 3년임 국가주석 3년임을 이거 개헌을 해버리면서 양회가 이제 끝났는데 중국에서 이제 개헌을 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를 열었어요. 예. 이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푸틴은 이게 마지막 집권이거든요. 음. 4연임까지 가능한 어. 거란 말이에요. 네. 또 그, 개헌해야 그 안에 돼요. 헌법을 개헌하겠죠. 또 그런데 하겠죠. 중국은 네. 개헌을 해서 어찌 보면 종신 집권 가능. 네. 혹시 유신 개헌하는 거 아닐까요? 네. 유신 개헌? 그런데 지금 또 시진핑은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부럽지. 아. 여기 임기가 없잖아요. 네. 그냥 종신직이니까. 또 뭐 네. 죽어도 또 네. 후계자에게 그렇죠. 물려줄 수 있고. 후계 구도도 정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제도의 체제가 문제가 아니고 다시 동서 냉전 시기로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 예, 예, 예. 그래서 시진핑 푸틴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은 이 북한을 포함해서 과거 90년대까지 존재했던 블록이 네. 과거처럼 이 공산주의 대 뭐 자본주의 이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시장 경제는 소통하는데 예. 신냉전 질서가 블록화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 개헌은 그냥 개헌이 아니라 왜 종신 얘기를 하냐면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박았어요. 이게 마오쩌둥 이후에 없었던 그렇죠. 일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시진핑 신세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긴 이름에 새로운 사상이 박혔다. 그럼 이거는 이제 시진핑은 쭉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우리 한반도의 향후 예. 평화 체제 구축의 정세를 둘러싸고 이 중국과 이 러시아는 지금 조금 물러나 있는 듯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 이제 북일 정상회담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예, 예.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네, 그런 얘기도 관련 나와요. 국가다. 전문가들 이렇게 취재를 봐요. 우리 해보면 입장에서는 특별히 나쁠 건 없어요. 카운터파트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네. 그쪽의 정권이 흔들리지 않는 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얘기도 우리 있죠. 입장에서는 주변 열강들의 정권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면 대화하기는 뭐 그들 내부 사정과 별개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용하기는 나쁠 좋다.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래도 네. 김용민의 정치쇼도 네네. 김용민이가 장기 집권을 해야 이 지방선거 이야기죠? 네, 아. 지방선거 뭐 이제 뭐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막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경우에 보면 어제 박영선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우상호 의원 그리고 현직인 박원순 시장 이렇게 세 명이 3파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나머지 나오겠다는 사람도 제법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아마 민주당 복당 내부에서 여부. 복당 여부를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네. 복당을 불허했습니다. 아, 불허. 보류가 아니고 불허. 불허. 예, 그러니까 불허 의결했다고. 거절된 거네요. 예. 불허 의결. 예. 그러니까 거절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어제 미투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돼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그 고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안희정 지사 바로 이제 이 출당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형평성 문제를 고민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본인 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서울시장 출마는 무소속으로 강행을 하는데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다투겠다는 뜻이 좀 강력한 것 같아서요.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또 같습니다. 예. 민병도 의원은 사퇴. 민병도 역시, 의원은 미투 사퇴했죠. 관련으로. 미투 네. 관련해. 이건 본인 스스로 사퇴를 네. 한 경우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후보자가 6명이었는데 전현희 의원도 뭐 당에 남겠다 네. 그래서 스스로 출마를 철회하면서 이제 3자 구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지난주에 보면 50%가 넘었거든요. 리얼미터의 경우에. 예. 그리고 갤럽의 경우에도 40% 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50-50%를 여당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경선이 본선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분석과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후보도 많고 미투 운동에도 미투 운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에게 악재가 될 거다.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기회로 올 것이다라고 자유한국당 쪽은 예상은 했지만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미투 운동을 그냥 개인적인 사건으로 처리가 됐고요. 예.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그 판세 분석이 틀고 뭔가 예. 경제개혁, 재벌개혁 운동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뭐 기억이 없어요. 네. 당시 박원순 변호사의 또 하버드 뭐 후배였잖아요. 그랬다면서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후보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홍정욱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2명이 남아 있는데 오세훈 전 시장, 그 다음에 김병준 교수, 예. 국민대 명예교수입니다. 예. 김병준 교수도 원래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그렇죠. 했던 분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그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말해? 총리 후보가 네. 되면서 논란이 있다가 지금 학교로 다시 돌아갔다가 학교를 그만둔 상태예요. 그래서 공직 후보 공직 후보로 출마하려면 90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90일 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왜 그만뒀을까? 아마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 내부에 설은 있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또 이제 오세훈 전 시장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는 조만간 한국당에 입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후보를 세워야 되고 후보를 안 세우니까 계속 바른미래당하고의 연대론 혹은 또 무공천 선거연대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그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울 것 같다. 예. 나왔던 인물 중에 나경원 의원은 안 나와요? 나경원 의원 본인이 별로 출마 이게요 되게 의사가 중요한 없다? 게 아니요 선거법상 15% 이상을 받아야 선거비 보존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옛날 같으면은 뭐 유력 정치인 혹은 정당에서 선거비를 뭐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선거 비용을 예. 담보할 수 없으면 선뜻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 출마하려면. 기회비용이 그렇죠. 크죠. 기회비용이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망설여지는.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정치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짜 뭐 그 선거 판도는요. 그 어느 당의 후보들이 몰리느냐 여기서 확 갈립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지난 6개월 동안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민주당은 여전히 후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후보 기근 상황이에요. 후보가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석연 전 법제처장 법제처장. 변호사 출신이고 경실련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 경실련 사무총장이었다 나중에 네, 라이트 뉴라이트 법조인으로 예. 일가를 이뤘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명박 정부 때 잘 나갔습니다. 근데 경실련 출신의 이 여담인데 네네. 서경석 목사. 네. 이석연 네. 뭐 이분들은 왜 그렇게 라이트로 가셨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의문이긴 한데요. 서경석 목사의 경우에는 원래 당시에 이제 민중운동 80년대 전국연합 중심으로 민중운동이 막 갈 때 새로운 시민운동을 해보겠다고 했었던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노선에 있어서 보수화된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90년대에 경실련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나온 운동이죠. 그러면서 민중시민연대의 시민단체의 연대, 뭐 연대운동 뭐 이런 방식으로 갔었고 예. 그 하승창 경실련 정책실장 출신 예. 이분은 지금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경실련 출신이라 그래서 다 라이트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좀 참여연대 드리고요. 출신 중에서도 그 많아요. 라이트로 네. 가신 분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박상증 목사죠. 박상증 목사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했었는데 이분이 그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면서 전화 한 통 받고 네. 그리고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했죠. 두 통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한 통이라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예. 이걸 좀 맡아달라고. 근데 사람은 어디로나 갈 수 있어요. 그럼요. 이게 오랜 전통인데 제가 젊을 때 예. 가장 이제 레프트 쪽에 있었던 정당이 딱 만들어지는 게 민중당이에요. 이름이 무려. 민중당.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재호 전 의원, 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나왔기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라이트도 참여연대 레프트고 출신의 그 강용석 변호사도 있었죠. 예. 그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미국에서 막 와가지고 가장 낮은 지지율이 9%, 가장 높은 지지율이 14%. 이게 오차범위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렇죠. 이렇게 저조한 지지율 속에서 후보 기근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근데 지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서울시장이 중요하니까 예. 17개 광역시 중에서 이제 파라메터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빅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 나오나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본인 인재영입위원장 어제 맡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의도 UFC에서 네. 진수희 서울시당 위원장 바른미래당 이분은 틀림없이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무당층이 25%예요. 지난주에 갤럽 마지막 조사를 보면 그 이제 2위야 2위. 2위가 무당 그래서 무당이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예. 무당은 어느 당이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엄청난 시그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수 야당에 던지는 국민이 던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할 정당이 없다. 그러면 계속 색깔론으로 공세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보수의 담론을 만들어서 새로운 보수, 개혁적인 보수 그리고 어떤 보수 정치를 할 건지 그 담론의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네네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왜 푸틴이냐 이런 네. 말씀하실 텐데 이제 김용민의 정치쇼는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 정치까지도 낱낱이 분석해주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저 최영일 네네. 시간에만 그런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밤 사이에 네. 러시아는 이제 푸틴이 신임 대통령으로 재선을 확정지었는데 대단합니다 그 양반. 제가 오늘 아침 보니까 70% 개표 상황일 때 예. 75.9% 득표. 이거 뭐 압도적인 승리죠. 예상된 결과였죠. 뭐. 예상된 네. 결과였긴 하지만 네. 어쨌든 네 번째 4기 푸틴 집권 체제를 열게 됐는데요. 이 대통령이 언제 됐냐면 2000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90년에 이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네. 고르바초프 대통령, 옐친 대통령 이렇게 등장을 해서 10년의 혼란기. 이제 동서냉전 시대가 허물어지면서 동구권이 몰락했죠. 그 러시아가 된 거죠. 99년에 이미 총리가 되면서 네. 이제 99년에 총리가 됐죠. 수권 능력을 보여주기 그렇죠. 시작한 그래서 거죠. 26년 집권 체제를 열었다고 하는 게 예. 2024년까지 집권이 확정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부터 총리로 등극을 한 거예요. 예. 과거 이제 소비에트 유니온 시절에 이제 KGB 요원 그러다가 이제 47살에 아. 집권자로 등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정정합니다. 2024년까지 냉수마찰하고 기본. 막 그러잖아요. 네. 아직도. 뭐 거기 말 타고 사냐고 그러니까요. 그러죠. 네, 옆쪽으로. 한국에 와 있는 네. 러시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무서워하더라고요. 어. 민주주의가 참 어려울 것 같고 한국이 부럽다. 말을 우리는 러시아 관련된 말을 잘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장기 독재 체제를 그렇습니다. 열었다. 네. 어두운 표현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안정적인 뭐 이 그 집권 기반을 과시했다. 이런 뭐 좋은 이제 해외 보도. 그래서 양면이 빛과 그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 제도라는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맞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대통령, 그리고 2014년까지 쉬어요. 그런데 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네. 헌법 때문에. 예. 헌법 때문에 대통령을 연임할 수 없었어요. 세 번 할 수 3년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잠깐 자리만 그래서 바꿨다 자리를 당시에 이제 부통령과 메드베데프 네. 부통령과 네. 바꿔서 네. 섭정처럼 네. 실권 총리를 하고 음. 이때 이제 개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친구죠. 나서야 권력도 되겠다. 맡겨둘 수 있는. 그래서 이제 6년으로 이제 네. 개헌을 해서 네. 2014년에 대통령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 6년을 더 하게 되는 네. 거라서 야, 2024년. 세상에. 그래서 26년. 지금 걱정하는 게 이제 중국도 시진핑 체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러시아하고 미국 이게 어쨌든 강대국 정치에 우리들 희생이 되기 때문에 네. 참 잘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4월 말
5월에 예.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잘 풀지 않으면 우리한테 큰 위기가 근데 올 수 있다. 지금 이 푸틴은 좀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러울 거예요. 3년임 국가주석 3년임을 이거 개헌을 해버리면서 양회가 이제 끝났는데 중국에서 이제 개헌을 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를 열었어요. 예. 이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푸틴은 이게 마지막 집권이거든요. 음. 4연임까지 가능한 그거- 거란 말이에요. 네. 또 개헌해야 그 안에 돼요. 헌법을 또 개헌하겠죠.